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투민 코리안의 김예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10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은 다 맵다. 한국 음식 하면 매운맛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매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한국 음식 중에 매운 음식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맵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고 잘 먹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매운 음식 잘 먹거든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안 매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 음식 하면 매운맛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게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음식들 중에서 매운 음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떡볶이, 김치 이런 음식들은 한식 중에서도 매운 편에 속하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또 다른 이유는 이 먹방이라든지 SNS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먹방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맵고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이 좀 더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음식이 많이 미디어에 보여지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어를 벗어나서 실제로 한국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맵지 않은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이라든지 불고기 이런 음식, 김밥 이런 음식들은 전혀 매운맛이 없죠. 그리고 매운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더라도 보통 이 매운맛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맵지 않게 먹는 방법부터 진짜 맵게 먹는 방법까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매운맛을 안 좋아하거나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한다. 저는 사실 한국이 이런 평판,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서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빠져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명품을 사서 입는 거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자신한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위를 생각해 보면 네, 명품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특히 뭐 모든 어린 한국 사람들이 명품에 관심이 있고 명품 쇼핑을 즐겨 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명품이라는 것도 쇼핑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인 거죠. 이렇게 패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 아이템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SNS도 여기서 한 몫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좀 SNS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명품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뭐 특별히 패션에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명품에 관심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저만 해도 저는 명품관에 가본 적도 없고 명품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명품에 열광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한국 대중음악 이퀄 K-팝?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좀 놀랐던 게 한국 대중음악은 그냥 K-팝과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음악은 다 댄스 음악이고 좀 이렇게 신나는 아이돌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국 대중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뭐 발라드도 당연히 있고 힙합도 당연히 있고 트로트라는 장르도 있어요. 여러분 트로트라는 장르 아시나요? 좀 연령대가 있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장르인데 요즘 진짜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장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K-팝이에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한국 사람들은 K-팝 음악을 듣고 모든 한국 사람들은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어린 분들, 뭐 10대라든지 아니면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는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만 하더라도 맨날 집에서 그 아이브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자기 나중에 아이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맞는데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K-팝만 듣고 또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듣고 한국 음악 중에서도 그리고 K-팝도 듣는데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음악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 여러분도 한국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K-팝 말고 발라드나 힙합, 뭐 트로트 같은 다른 장르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죠. 개고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보신탕이라는 그 음식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보신탕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보신탕이 한국에서 아주 흔하게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흔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 나오는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내식당이라고 하거든요. 회사에 딸려 있는 식당을 구내식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정집에서도 개고기, 보신탕을 만들어 먹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보신탕 가게가 많은지. 근데 저희 회사가 홍대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여행 와보신 분들이라면 홍대가 어떤 곳인지 아실 거예요. 되게 밥집이 많고 카페가 많고 술집도 많은 그런 시내예요. 근데 이런 홍대에서조차도 보신탕을 파는 가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찾기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홍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젊은 층에서는 보신탕을 자주 먹지 않고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나이가 있는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보신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흔한 메뉴는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고기라고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고등어 같은 생선류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 남자들은 화장을 한다. 저희가 예전에 그런 영상 찍었죠. 승환 선생님이 찍은 영상인데 왜 한국 남자들은 메이크업을 하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게 되게 흔하게 질문하시는 거라서 자동 완성에 걸리더라고요. 왜 한국 남자들은 화장을 하나요? 이 질문이요. 그런데 정말 한국 남자들이 화장을 많이 할까요? 제가 통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20대에서 40대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주 화장을 하시나요? 혹은 화장을 뭐 평소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3.9%의 사람들이 매일 화장을 한다고 대답을 했고 16%의 사람들이 가끔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79%의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79%면 거의 80%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에 오셨을 때 보시는 많은 남자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계실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제 주위에도 그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남자인 친구들, 이거 한국어로는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해서 슬랭으로 남사친이라고 불러요. 제 남사친들 중에서도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왜 화장했어? 이런 질문도 안 하고요. 그냥 화장했나 보다. 안 하면 화장 안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더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80%의 남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남자들이 화장을 많이 한다는 이미지가 생긴 이유는 미디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K-드라마나 K-팝 아이돌들은 항상 화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꽤 두꺼운 무대 화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뭐 친구가 될 남자분들의 대다수는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보았을 확률이 좀 더 높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 애교. 여러분,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애교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애교는 일부러 어떤 말과 행동을 귀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 같아 보이게 좀 귀엽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 애교가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한국 하면 애교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애교가 많은 여자분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다고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나는 애교 하나도 없고 애교를 부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한국 여자들은 애교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미디어라든지 K-팝 아이돌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들을 보면 좀 귀여운 스타일, 이렇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의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능 같은 데를 나가면 아이돌들에게 누구누구씨 애교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귀엽게 말하고 아이같이 행동하는 여자분들을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애교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교가 있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가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애교가 있는 여자분들도 당연히 있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귀여운 애교가 있는 스타일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한국 여자분들 중에서도 애교를 막 부리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귀엽고 애교 있는 스타일보다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을 더 자주 보실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전쟁의 위험 때문에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으면 어떤 나라가 먼저 떠오르세요? 물론 코리아는 North Korea 있고 South Korea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북한을 떠올리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거나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 이 전쟁의 위험성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군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국민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쟁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치안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국가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 여러분, 보통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는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 놀러 와서 한국인들에게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좀 반응이 어땠나요? 영어로 잘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대답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해 본 경험이 있어요. 특히나 좀 어린 분들,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단어 실력도 수준급이고 문법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근데 되게 아쉬운 점이 그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저희가 듣기나 말하기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외국인 분들이 영어로 말을 걸면 아마 되게 당황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가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갑자기 시험 문제를 받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잘 못 알아듣거나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듣기랑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영어로 그렇게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한국 사람들은 매일 한식을 먹을 것이다.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되게 한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요. 뭐 한국 음식 식당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식이에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러면 한식만 먹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좀 외국 음식이라든지 이국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홍대라든지 강남 같은 데 가면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파는 식당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당을 사람들이 자주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먹은 일주일간의 음식들을 생각해보면 꼭 한식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한식만 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부분도 있고 아마 새로 알게 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